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테르테 막말은 워낙 취임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에게도 이렇게 욕설을 퍼부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국내적인 지지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적인 지지도가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취임 이후에 줄곧 이제 마약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거친 언사들을 내뱉으면서 인기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외교적으로도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충동적으로 발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실수라고 보십니까? 일부 실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상당히 실수인 부분이 크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된 부분도 있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거침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막말도 막말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마약 사범 2,000명을 사살할 정도로 거의 어떻게 보면은 폭주 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지한다는 거 보면 참 우리로서는 좀 신기하고 의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마약이나 범죄 관련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 게 이제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 때문에 서민들 생활 피해를 받는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약과의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테르테라는 사람들이 시민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일반 국민들 나는 그러니까 필리핀 정치가 좀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갭이 큰 편이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큰데 나는 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런 지지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이라는 국제적 비판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국내 인권 단체들 위원회 야당으로부터 계속 이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초사법적인 살인, 비사법적인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약 소지 혐의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거다. 국내적 인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약 사범을 이렇게 2,000명 정도 사살하는 이런 인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두테르테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데 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에스트라다 대통령이라고 이제 탄핵을 당해서 쫓겨났던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비슷한 류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임기 후반에 가가지고 두테르테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필리핀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나 사회 고위층들, 뭐 중산층 이상으로부터 민심이 이반하면은 글쎄요, 말로가 좀 비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민주주의를 거스른 두테르테가 신두름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사실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시사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은 두테르테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 절차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아무리 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행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필리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